이어갑니다. 근세의 문화 보겠습니다. 혼민정 창제 여러분 다 아시는 거니까 이건 안 할게요. 이건 모르는 사람 없을 거라고 보니까 편찬사부터 보겠습니다. 역사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 이 정도 하지 않을까요? 조선왕조실록 때문에. 일종의 정사죠. 네. 즉 국가 기록에서 국가 기록 기관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정사. 즉 춘추관을 중심으로 몇 명의 왕이 있나요? 27명의 왕의 역사를 기록했다. 25명의 왕의 기록은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보물이죠. 2명이 빠졌네요. 그죠? 네. 고종하고 순종은 등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이 2명의 왕은 총독부 산하 이왕직에서 편찬했기 때문에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즉 편협된 역사죠. 총독부에서 손을 댔기 때문에 정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편찬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같이 이런 게 깨알같은 문제들을 보시면 된다. 아셨죠? 단순하게 넘어갈 수도 있겠죠. 틀리면 안 돼요. 몇 년 몇 월, 예를 들어서 27명의 왕의 기록인 조선왕조실록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27명인지 25명인지만 다 보시면 된다. 아셨죠? 아니면 또 27명의 모든 왕들이 이렇게 된다. 이런 지문이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된다. 그 다음에 동국통감. 서거정의 동국통감. 정말 시험에 많이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 동국통감입니다. 자르면 돼, 이렇게. 동국은 뭐예요? 우리나라 역사겠죠? 네. 우리의 역사. 통은 A부터 어느 지점까지. 감은 거울감자이기 때문에 역사세대는 전부 다 감자를 붙입니다. 우리나라는 단군 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적었겠죠. 조선시대 왕은 적을 필요 없겠죠. 왜? 조선왕실록이 별도에 있기 때문에 굳이 조선왕조실록에 들어갈 내용을 굳이 적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건 성종 때입니다. 전부 다 뭐예요? 15세기 말 인물이에요. 하나, 둘, 셋 다 잡아야 돼요. 뭘 물어볼지 몰라요. 시대를 물어본다면 15세기인지를 물어보면 16세기 사림이 지배하기 이전에 만들어진 책이고요. 그 다음에 동국통감에 대한 내용도 개별적으로 물어볼 수 있다. 그 다음에 고려사와 고려사 저료. 저료란 말은 요약했다는 뜻이 됩니다. 이게 3권, 이게 30여 권 정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이걸 축약했다, 요약했다 보시면 되겠죠. 세종 때 명에서 문정택이다. 정도전에 어떤 고려 국사가 너무 편협됐더라. 조선이 건국될 수 있는 당위성만 얘기하지 제대로 된 평가가 잘 안 됐더라.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건 아니지 않느냐. 다시 좀 편찬해달라. 이거 잘못 적었군요. 쏘리. 이게 한 30여 권으로 되어 있고 이게 3권 정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페이지 넘겨볼게요. 그 다음 지리지 보겠습니다. 지리서와 지도, 지방 통치에 필요한 지리정보 획득을 목적
국방가가 필요하더라. 그 혼일강력도 지도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능검을 준비하신 분들은 이 지도 잘 보셔야 돼요. 태종 때문에 태종 때 이미 했어 이거. 혼일강리 역대국 지도. 이거 13세기 원나라에서 만든 지도예요. 원에서 제작한 세계 지도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팔도도와 한반도 지도죠. 일본도를 추가해서 만들었다. 우리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현존 최고. 가장 올드하다는 뜻이죠. 가장 오래된 지도. 이상하게 우리나라 왜 이런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세계 메디. 요즘은 그러지 않나요? 뭐 뉴스 보면 OECD 뭐 22, OECD 3위 막 이런 게 되게 많이 중요하잖아요. 가장 오래된 지도이다. 근데 팔도도는 태종 때 만들었고요. 한반도 지도는 좀 되게 크게 만들었고, 일본도는 되게 제주도가 더 적게 만들었더라. 이것도 다 시험 문제들이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메리카 대륙, 즉 미국을 얘기하겠죠. 미국이 여기 지도에 있느냐 이거 없습니다. 아직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하기 이전에 제작됐기 때문에 혼일강력도에는 미국이 들어가 있지 않는다. 그 다음에 팔도 지리지, 동국 여지성남, 이건 인문 지리지입니다. 두 가지는 인문 지리지, 사람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들. 윤리서갑니다. 성리학적 질서상의 목적입니다. 국조오래의, 국조오래의 삼강행실도. 자, 국가에서 행하는 어떤 5가지 예법을 얘기합니다. 세종 때 명에서 성종 때 완성하게 됩니다. 국조오래도 되게 시험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국조오래의 국가의 격식을 높여야 되겠죠. 뭐 예국의 원수가 온다. 뭐 궁궐에 뭐 결혼식이 이루어진다. 궁궐에 뭐 상을 치르게 됐다. 여러 가지 되게 행사들이 많죠. 격을 높이게 한 방법. 성종 때 유학적 기질이 되게 강한 군주에도 성종식에 만들어졌다. 삼강행실도. 네. 세종 3 삼강행실도 애우직 좋네요. 그 도자가 들어간 것은 그 밑에 나왔다시피 그림 도자예요. 그러니까 글과 그림을 통해서 누구나 읽고 읽지 못한 사람은 그림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뭐죠 이거? 보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이 필요하다. 과학기술가입니다. 태조 때 만든 청산열차부죠. 천상열차 분야지도. 지도는 지도인데 하늘의 지도, 하늘의 별자리를 그림을 만들었던 지도다. 이건 돌에다 새겼다. 여기 커다란 이렇게 각석이라 보통 얘기해요. 이런 커다란 각석에다가 잘라서 이렇게 수없이 많은 별자리들에게 에워싸여 있는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을 만든 이유를 쭉 나열해 놨더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왜 이런 걸 만들까? 조선의 왕들은 천자관을 가지고 있다. 하늘의 자식이라는 거야. 그러니 하늘의 이치를 내깨뜨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천상열차 분야지도. 그다음에 세종 때 혼천의 천체 운행 측정. 그러니까 칠정산 4편 달력이라고 이미 설명드렸어요. 설명 안 할게요. 반복될 것 같아서요. 농업 가겠습니다. 357쪽 농사직설. 자, 농사직설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세종대왕 때 집현전 학사했던 정초, 추가하자. 한 사람 더 추가해보자. 변효문 추가해봐. 위에다 적어. 정초에다 변효문. 정초와 변효문 등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농사직설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수확량을 늘리기 위한 겁니까? 조세를 많이 걷어들이는 목적입니까? 후자죠. 조세를 많이 걷어들이기 위한 조건이 수확량을 늘리는 거니까. 네. 금양, 잡록, 성종대, 강희맹. 금양은 오늘날의 시흥지방을 얘기합니다. 경기도 시흥입니다. 네. 시흥지방에서 농사를 지은 사람들의 방법들을 기술했다. 금양, 잡록, 추국이, 앙부일구, 해시계죠. 자경론, 물시계, 인지 등의 기구를 제작하였다. 네, 과학기술이 발달되는 것들이죠. 그 앙부일구, 자경로 잘라봐. 추국이 붙어서 여기는 세종대왕이고 인지하고 규형 등은 세조입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15세기 과학 발전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세종과 세조를 구분할 때는 구분하셔야 한다고. 앞에 추국이, 앙부일구, 자경로는 세종대왕이고 뒤에 인지의, 그 다음에 추가 규형, 이건 세조입니다. 구분하실 것. 왜냐하면 우리가 과학 발전은 무조건 다 세종대왕만 떠오르게 돼 있다고.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세종대왕 뭐 과학, 장영실 이게 머리에 박혀가지고 인지 규형도 뭐 땅에 넘나지는 고절 책정하는 것도 전부 다 이거 세종대왕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분 강하게 할 거. 이 공무원 시험에 이제 이 문제점이 이런 것들이거든. 예, 초등학교의 역사 실력 가지고 공무원 시험에 고득점 맞기 어렵다는 거. 구분하실 것. 그 다음에 의학사 갑니다. 향약, 재생, 집성방, 정정 1년. 글자 한번 쉬어봐. 카운트 몇 글자인가? 그러죠. 이게 이제 그 선후관계를 물어볼 때가 있어. 그러면 이거 못 외워요. 일단 다 향약이지. 향약 밑줄 그어봐. 향약 밑줄 그어봐. 향약이란 말을 우리 앞전에 한번 설명했던 것 같아. 이거 중국산을 얘기할 때 당제라고 불렀다고. 이 국산을 부를 때 원래 우리나라에 처음 약을 처방할 때 다 중국산으로 처방했다는 거지. 의사가 중국 의사니까. 그런데 이게 공급이 원활치 못했을 경우에 그래서 처방을 못 한다는 거지. 환자에게. 이걸 우리 약조로 바꾸자. 향약 우리 고을에서 나는 약조로 바꾸자. 그래서 고려 말에 처음 의사가 등장하죠. 그 의사가 뭡니까? 예, 향약 구급방이죠. 요 다음에 이제 7글자, 6글자, 5글자, 4글자 순서도 쭉 의사들이 편찬되더라. 향약 채취 원령 세종대왕, 향약 유성방 세종대왕, 의방유치 세종. 의방유치 이런 것도 봐야 돼. 동양 최대 의학사전이다. 의학백과사전이다. 임질이라는 데로 약탈되고 아쉽게 우리가 보호된 문이고 일본에 가 있더라. 이거 좀 아깝죠. 의방유치. 병서 보겠습니다. 병서. 진도. 태조 때 정도전. 명나라를 정복하겠다고 진법을 내던 그 기록을 진도라고 합니다. 명정복하에 있었던 진법훈련. 병장도설. 군사훈련 집진서. 역대병요. 역대방법과 전쟁수록. 병법과 전쟁수록. 동국병감. 고조선부터 고려까지 전쟁사. 동국병감. 동국병감은 이민족과의 전쟁사입니다. 이민족과의 전쟁사. 뭐 같은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민족과의 전쟁사. 총통목록. 이거 재작년 기출이야. 기출 적어놔. 기출. 하양무기 제조 사용법. 세종대왕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총통목록 하양무기 제조. 활자가죠. 인쇄술. 계미자. 태종 때 밀랍입니다. 금속 활자를 만들고 난 다음에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글자를 나열을 할 텐데 이게 그대로 고정이 안 된다고. 고정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밀랍을 사용하더라. 밀랍을 사용해서 한 페이지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인쇄할 때마다 자꾸 삐뚤어진다는 거야, 이게. 그러면 우리 글자가 이렇게 일자로 돼도 우리가 제대로 읽어보면 이게 글이 삐뚤삐뚤하게 되면 글자 해독이 어려워진다는 거지. 밀랍을 사용했기 때문에. 세종대왕 때 갑인자, 식자판을 통해서 완전 픽스 고정시킬 수 있다는 거야. 왜? 구리선 안에 일정한 간격에다 바둑판처럼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만들어. 그리고 거기다 구리선을 쳐놓는다고. 그 인쇄 부분을 이렇게 하나 탁 집어넣게 된다는 거야. 30불을 하든 300불을 하든 계속 복사하는 데 있어서 전혀 흔들림이 없더라는 거야.
훨씬 더 발전된 모습을 띠고 있더라. 됐죠? 할자까지. 그 다음에 성리학적 유교사의 성장 보겠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게 오른쪽 보겠습니다. 359쪽으로 보세요. 성리학 유교의 전형 중에서 양반, 중인, 상민, 천민 필요한 부분 하겠습니다. 쉬운 것들은 패스하겠습니다. 자, 상민 보겠습니다. 상민 부분에 신량 역천을 한번 봐주시죠. 상민의 최하층, 신분은 양이나 천역에 종사하는 사람들 갖다 보면 신량 역천이라고 합니다. 천역에 종사하는 사람, 수군, 오늘 해군이죠. 조례, 서울의 관아의 하인, 나장, 병조의 중앙관리, 그 병조의 중앙관리 나장들은 주로 이제 그 유배 보낼 때 그걸 이렇게 수송, 운반 이런 사람들 역할을 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수, 지방관이나 역에 종사하는 사람, 봉수꾼은 다 설명 안 하게 될 것 같고, 역졸, 역참에 배속돼서 군사를 정보라든가 왕명을 오늘날의 그 역의 승무원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졸, 그 지방의 조창에서 세금을 걷어서 중앙에 있는 경창으로 운반하는 사람들을 갖다 조졸합니다. 그 조자가 배조자입니다. 배를 이용해서 운반하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천민, 이건 이미 했다. 이것은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리학의 보급과 발달 보겠습니다. 자, 유학은 우리가 알다시피 춘추 전국시대 공자님이 있었던 것들. 사람이 지켜야 할 윤리, 규범, 도덕 등을 강조하는 것을 유학이라고 합니다. 이걸 좀 업그레이드 합니다. 이걸 조금 더 주희가 남성의 주희가 이걸 업그레이드 합니다. 주희는 훗날 주자라고 칭하죠. 불교의 가장 이상향을 성, 그 다음에 도교의 가장 이상향을 리. 성리학은 뭐야? 불교와 도교도 되게 박식해야만 성리학을 잘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되겠지. 그래서 율곡이이가 성리학의 대가가 된 이유가 청년기에 금강산에 가서 절에 가서 불교 공부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성리학이 되게 해박한 지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율곡이이가 왔을 때 너무 공부를 잘해서 승려들이 얘기했대. 생불이 왔다. 이미 부처님은 열반하시 돌아가셨는데 살아있는 부처가 온 느낌이 드는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쉽게 해서 하나를 가르치면 10개, 20가지 다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스님들이 편했겠어요. 그만큼 뛰어났다. 불교, 도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되게 궁금하지. 우리 초등학교 때 한번 생각해봐. 특히 가을, 늦가을에 청명한 하늘을 봤을 때 저녁에 보면 어떻게 해요? 별자리가 별이 막 쏟아지는 느낌 들잖아요. 도대체 우주는 어떻게 생겼을까 되게 궁금하지. 저기 있었을 거야,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그 동심이 다 사라졌죠. 성인이 되면서.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심성론. 성선설. 선악설. 이게 맞나? 성이나 선이나? 이게 맞아? 성선설, 성악설. 갑자기 헷갈려, 지금. 사람이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났습니까? 악하게 태어났습니까? 왠지 이상하지? 그지? 아이씨, 이제 기억났어. 아, 나 바본가 봐. 이해하세요? 가끔 선생님이 바보 될 수 있어야 돼, 사람이니까.
이게 맞죠? 아니, 갑자기 이게 국어가 짧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 국어 공부 오래됐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때 해보고 안 해봤잖아. 네. 이게 합쳐진 걸 우리 성리학이라고 불러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남송의 주의가 만들었다. 즉 주자라고 보통 얘기하죠. 주의가 만들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원간섭기 고려 원가 13세기 되겠죠. 우리 고려로 들어왔다고. 이거 했죠. 이거 복습이야 이것은. 기억나야 돼. 두 가지 뭐 있어요? 뭐뭐 들어왔다고? 큰일이다. 주자 가래. 이건 어린이들이 읽어야 할 책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지금 여러분 공무시험 준비한 거 뭐야? 관이잖아. 아니면 옛날처럼 뭐 조선시대 때는 아버지 백으로 찬설해서 그냥 음소로 가는 것도 있겠지만 다 합법적인 방법인 공무시험을 통해서 관, 혼, 혼례, 상대가 있어야 되겠죠. 혼례니까. 부모님이 영원히 같이 살았으면 좋겠지만 물론 죽는 건 순서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부모님 먼저 돌아간 다음에 어떻게 상을 치러야 되겠죠. 또 제사를 지내는 것들. 꼬맹이들 읽어야 할 책들. 이게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사건이 걸쳐있나요? 무슨 사건이 도대체? 영정 때 그 유명한 이분이 난을 일으켰죠. 인격적인 난을 계기로 자 봐봐.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된 100여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 저변에는 이런 불만, 불안 요소들이 작동하고 있더라는 거지. 성리학자들의 발전은 이것은 우리 학문이 아직 미흡하다. 좀 더 어려운 성리학이 들어왔지 않겠냐. 이게 이제 우리 조선 후기, 중대 후기까지 이게 우리들을 휩쓸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학문으로 발전되게 되면서 이게 이제 과거시험 과목으로서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는 조선에 태어나던 과거시험 한 명 갖기 못할 것 같아요. 왜? 이게 장난 아니야. 어려워. 되게 어려운 겁니다. 줄이 볼까요? 이거 뭐죠? 인의 예치야. 사람이 모르는 데 태어나면 어지러워야 한다. 즉 베풀어야 한다는 뜻이야. 상대방에게. 의로워야 된다. A가 있어야 한다. 지혜가 있어야 한다. 이걸 조선시대에 우리가 조선에 한성이라고 사대문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사대문에 전부 다 인의 예지가 들어간다고. 문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남대문 뭐라고 붙이면 돼? 숭례문. 동서남북이에요. 아셨죠? 인의지를 다 붙여서 사대문을 만들었다고. 주리 됐고 주기로 볼까요? 네. 인간이 느끼는 7가지 감정을 얘기한다. 네. 매일 느끼지 않나요? 네. 매일매일 시간 분따별로 막 느끼지 않나요? 네. 분대로 느끼면 안 되겠죠. 이건 좀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네. 감정 기복이 심하면 안 되겠죠. 이런 걸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성리학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성리학에 대한 얘기를 전해드렸고요. 자, 359페이지 박스로 한번 봐봐요. 사대부의 분화와 성리학의 보급 보겠습니다. 관학파 또는 홍구파라고 합니다. 성균관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시험물도 정교에 진출안에 들어갔다 관학파. 홍구파, 태종 이방원, 수양대군이 정권을 잡았을 때 공을 세우던 사람들에게 이훈을 주었다. 그리고 권력을 잡고 오래됐다. 홍구파. 같은 15세기로 보면 되겠고요. 16세기 살인파, 16세기 사학파 또는 살인파, 15세기 조선건국에 반대했던 사대부들이 16세기 정치에 등장하면서 이 특정 세력들을 살인이라고 한다. 중심인물 관학파, 정도전, 권근, 관학파들, 사학파, 살인파들, 정몽주, 길제 등을 들 수 있다. 특징, 정도전 같은 사람은 치인에 비추고 치인, 사람을 다스린다는데
큰 목적을 두었다. 대신에 정몽주 같은 사람은 수기. 수기란 말은 내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내 몸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수기란 말은 내가 내 몸을 더 다스리고 더 공부해야 한다. 내가 전기에 나가 아직 부족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16세기, 그러니까 사극을 가끔 사극을 보게 되면 어떤 상소문을 적거나 왕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 하죠. 전하 수기하시옵소서. 이렇게. 네 아직 부족하거든? 더 많이 공부해 자식아. 이런 뜻이에요. 수기하시옵소서. 상소문 내용에 전하 수기하시옵소서 이렇게 하거든요. 누가 주장한다고 이게? 사림들이 주장한다고. 전하 공부가 아직 부족합니다. 더 많이 공부하시 수양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이 얘기 들으면 되게 약간 좀 치욕적이지 않을까요? 공부할 만큼 했는데도 아직 너 공부 부족해. 공부 더 해와. 막 이런 뜻이잖아요. 반성문까지는 아니지만 너 공부 더 해야 돼. 뭐 이런 얘기. 전하 수기하시옵소서. 이건 사림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정도전. 국가의 통치, 주례를 중시해야 돼. 주례 밑줄 거야 돼. 주례. 주례. 여기서 말하는 주례하고 주자가례는 달라요. 그죠?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주나라의 예법서가 주례죠. 정치, 행정, 군사 이런 조직안들이 다 들어가죠. 여기에 이제 주나라에 이제 양인, 개병제, 병농일치 막 이런 게 들어간다고. 양인, 개병제, 병농일치 막 이런 게 들어간다고. 정치 이렇게 해야 되고 행정 이렇게 한다. 주례에 들어가. 이걸 정도전이 주례를 보고 쓴 책이 뭐라고요? 공부했잖아요, 이거. 복습이잖아요. 조선 경국전에는 책을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15세기 신진사대부들은 주례를 탐독했다. OX? 오라고요. 그 다음에 이들은 한나라, 당나라, 유학, 불교, 도교, 풍수지리 다양한 사상을 추구했다. 거기 풍수지리 밑에 하나 추가해봐. 샤머니즘도 추가해봐. 무장들의 이런 사상들까지 다 수용하게 됐다. 이유가 뭘까? 국초의 민심을 하나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 사상들을 갖다가 성리학의 나라를 만드는 게 기본이긴 하지만 국초의 민심이 뿔뿔이 흩어진 법을 하나로 잡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성리학 이해의 사상을 배격했다. 성리학의 사상을 다 배격했다. 다 이단으로 몰았다. 그 다음에 성리학의 명분론을 되게 중시했다. 자, 우리 주의가 성리학을 만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주의는 남송이라고 그랬지. 자, 주의는 정강지변을 계기로 여진, 즉 훗날 청이 되죠. 얘들이 여진애들이 송을 아웃시켜버린다고. 그리고 이 송나라가 북송 지역은 여진에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왕족들이 남쪽으로 가서 송나라를 만들었죠. 이때 주의가 따라가게 됐죠. 명분론이란 말은 원래 뜻은 이렇습니다. 대의명분이라는 말을 쓰죠. 큰 나라의 뜻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되게 큰 나라잖아요. 여진에게 먹히기 전까지는. 그죠? 큰 나라의 뜻을 따라야 한다. 우리나라의 그 유생들, 특히 16세기 기의 사림들은 대의명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 16세기 우리나라의 가장 반대편에 있는 중국 무슨 나라예요? 명나라예요. 16세기 아직 청이 아니에요. 17세기 가야 됩니다. 16세기에는 되게 대의명분, 즉 명나라의 뜻을 따라야 한다. 그 다음에 청나라에 우리가 먹히죠. 청나라에 먹히서도 마찬가지. 청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망해가고 있는 또 망했던 명나라의 뜻을 따라야 한다. 이게 대의명분이에요. 요즘에 쓰는 명분은 간단하지. 우리가 내년쯤 되면 뭐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이루어지지. 근데 여러분 지역구에 뭐 구청장이라든가 뭐 시의원, 무슨 의원들 되게 많이 뽑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나를 원한대요.
그게 명분이에요. 한 번도 원한 사람 없는데 그렇게 출마의 변을 얘기할 때 명분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명분론이에요. 그 다음에 형벌보다는 교화에 의한 통치를 중시했다. 예, 교화, 사람을 바꾸는 거죠. 이렇게 새롭게. 성리학이 향전에 확산되는데 기여하기도 했다. 자,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자들이라든가 성리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식사하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자, 쉬겠습니다.